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권 독서 천재 정태우입니다. 오늘은 서평 쓰기에 관한 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후감, 서평, 독서 후기, 도서 리뷰, 저마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책을 읽으면 좋은데 어쩌다 보니 이런 것들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독후감으로, 대학생이 되어서는 레포트로, 또 회사에서는 또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서평으로 든 말이죠. 어쨌거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글로 남긴다는 것,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그 의미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평 쓰는 법입니다. 그리고 독후감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 둘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쓰는 법까지도요. 하루에 한 권 독서 천재 영토 시작합니다. 올해 초 어떤 분께서 저에게 줌으로 독서 관련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흔쾌히 수락했었습니다. 책 읽기를 함께 한다는 것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독서 천재라고 소개해도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왜 안 되느냐고요. 그렇게 닉네임을 적으면 쑥스럽지 않냐고 다시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답했습니다. 나부터 부끄럽다면 애초에 그런 닉네임을 적지 말았어야 한다. 두 번째, 누가 보더라도 내 닉네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누구에라도 제 자신을 독서 천재라고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여기 저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매일 책을 씁니다. 사실 매일 책을 읽는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글자를 더 해볼까요? 매일 책을 한 권 읽습니다. 어떠세요? 놀랄만한 일인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책 읽기를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읽은 책은 왜 그런지 뒤돌아서고 나면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먹고 책을 읽고 기록으로 남기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꾸준하게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 중 밑줄 그은 부분과 내 생각을 담아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1000권을 하고 나니 제 자신이 달라 보이더군요. 뿌듯한 것을 떠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1000권에 대한 기록은 제 블로그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책 읽기와 블로그에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좀 했습니다. 한 2017년도에는 100권 정도, 2018년도에는 150권 정도, 2019년이 가장 적었네요. 한 70권 정도. 그렇게 2020년도 10월에 제가 네이버에서 도서 관련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책 읽기에 속도를 더하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올해 2021년에는 하루에 한 권 읽기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블로그에는 약 7년 반 정도의 1700여 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줌 강의 내용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독후감하고 서평이 다른 건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구분해봐야 합니다. 먼저 독후감은 말 그대로 감상문입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그에 대한 감상을 적는 거죠.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책이 내 인생에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독후감은 주로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에 서평이나 리뷰는 책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책에 대한 설명과, 그래서 냉정하지만 그 책은 몇 점인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평은 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블로그에 적고 있는 내용은 서평 7에 독후감 3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독후감만도 아니고 서평만도 아닌 거죠. 무수히 많은 책을 읽고 또 책 읽기를 위한 책, 이런 책도 읽었지만 저 역시도 나만의 책 읽기와 그에 대한 기록, 그 정의가 맞는지 헷갈렸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제 글쓰기에 도움을 주는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서평 쓰는 법, 독서의 완성, 이원석 작가님이 쓰신 책이네요. 이 책에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후감과 서평의 차이입니다. 이 책에서는 독후감과 서평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후감은 정서적이라면
서평은 논리적입니다. 둘째, 독후감이 내향적이라면 서평은 외향적입니다. 셋째, 독후감이 일방적이라면 서평은 관계적입니다. 독후감은 책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저 나의 느낌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독후감은 읽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독자의 정서 공감을 기대하며 소극적 수용에도 만족합니다. 서평은 서평에서 다루는 책에 대한 성찰을 전달합니다. 서평을 쓰는 이의 사유가 서평을 통해 공유됩니다. 이러한 공유는 대화적이지요. 누군가가 내가 쓴 서평을 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책에 대한 그의 반응이 서평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동일하다면 그 서평은 실패한 셈입니다. 성공한 서평은 어떤 것일까요? 서평을 쓴 사람이 의도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의도하는 반응은 서평이 독자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빌리든 서점에서 사든 상관없이 책을 읽게 하는 거죠. 혹은 읽지 않게 하기를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좋은 책이라고 할 때 그 책을 읽지 않을 이유를 납득시킨다면 그 서평은 성공한 서평입니다. 두 번째 빛을 본 부분, 서평과 독자 자신의 관계입니다. 독서는 그저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후에도 책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해석은 계속됩니다. 말과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독서는 완성됩니다. 읽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말하고 읽은 것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왜 읽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서평을 쓰려면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원칙적인 답은 무엇을 택하든 아무 상관없다입니다. 무엇을 택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전을 주로 읽는다고 해서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평을 쓰기 위한 독서에 앞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독서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독서의 태도입니다. 우선 왜 읽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의 목적이 명확하고 올바르다면 철학서적을 읽든 문학서적을 읽든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독서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인격 성숙, 정보 습득, 쾌락 추구, 자기과시 등 셀 수도 없지요. 가장 고전적인 독서의 목적은 인격 성숙으로 종교인이 자기 종교의 주요 경전을 읽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정보 습득이죠. 수업과 시험을 위해 교재나 수험서를 읽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서평과 독후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서평 잘 쓰는 법, 독후감 잘 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 5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책의 후기 또는 독후감을 말할 수 있겠죠. 장르에 따라서 쓰는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나누어 보자면 시, 에세이, 소설과도 같은 장르는 독후감에 가깝게 써야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내 감정이 개입되기 쉽고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기계발서적, 경제, 비즈니스, 영업 등에 관한 책은 서평을 써야 합니다. 일단 책을 읽고 자기 삶에 대입해보고 당장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깝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서평을 읽은 사람 스스로가 책을 읽고 다시 자신만의 실천 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밑줄 그은 부분이 몇 군데 정도인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처럼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자 시작했을 때는 책 한 권을 통틀어 2줄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껏해야 명언 정도 되는 짧은 한 줄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대략 작게는 5군데 정도, 많게는 10군데 정도 좀 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줄 그은 부분은 책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그은 부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대략적인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노트북에서든 스마트폰에서든 책의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저는 제가 읽었던 그 한 권의 책을 다시 읽은 것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서평이 책 한 권을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쓰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엔 제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어쩔 때는 엄청나게 길게 쓰기도, 또 어쩔 때는 별로 쓸 게 없어서 짧게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정리하다 보니 대략 본능적으로 어떤 일정한 양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4 용지로 대략 2페이지, 글자 수로는 2000자에서 2500자 정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서평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것, 남을 설득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바로 삶의 방식, 습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느리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서평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다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마지막 5번째,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일단 한 권을 읽어보세요. 서평이든 독후감이든 일단 읽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읽어보고 나서 단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그냥 읽었더니 좋더라 할 정도라도 좋습니다. 단 혼자만의 노트북 메모장 같은 곳에 할 게 아니라 블로그에 적으셔야 합니다. 남들이 볼 수 있는 것, 스스로 창피하다고 부담이 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겠죠. 책 한 권을 한 달에 나눠 읽더라도 그 책에 대한 글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써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책을 읽고 후기를 적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내 삶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책 읽기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손쉬우며 무엇보다도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이 책 읽기의 장점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최고의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책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효과는 반밖에, 아니 반이라도 되면 다행이겠죠. 훨씬 작은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책을 읽는 것을 글로 적음으로써 완벽하게 내 것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 읽기의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 책, 서평 쓰는 법을 통해서 책을 읽고 글로 남기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책을 읽어야겠죠? 단지 마음속으로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장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꺼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글 쓰는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방법을 좀 더 알려달라고요?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는 1700여 권이 넘는 독서 후기가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에게 메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팀 닿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권 독서천재 정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